인생의 많은 것들은 한순간을 위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. 당신은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. 제가 정말로 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? 더 행복해지고 싶었어요. 더욱 곰곰이 생각해보면 단지 더 큰 행복을 원했던 겁니다. 단지 프로 야구 선수가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죠. 많은 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더 큰 행복과 더 많은 충족감을 바랬던 겁니다. 그걸 야구가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었죠. 선수들이 엄청 행복해 보이잖아요. 그게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가지고 있던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.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를 정말로 충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나무 방망이로 공을 멀리까지 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. 그 당시 저에겐 큰 충격이었죠. 단 한 번도 제가 이런 걸로 충족감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. 하지만 제 일생에서 가장 큰 충족감을 준 일입니다. 저에겐 힘이 되는 문구가 있는데, 인생은 종종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선물을 보내준다.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꿈들이 아니었어요. 심지어 당신이 가장 사랑에 빠질 사람이 10살, 14살 때 꿈꾸던 사람이 아닐 겁니다. 여기저기서 꿈들이 나타나요. 저의 커리어와 사업들에도요. 전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닙니다. 선물은 특이한 포장 상자에 담겨오죠. 모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일어나요.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. 저는 제 아버지와 지금은 사이가 좋지 않지만 제가 어릴 적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여러 양상으로 저를 위해 일어난 일들이었어요. 이것을 이해하기까지 너무 어려웠습니다. 어릴 적 저는 혼란과 공포를 경험했어요. 하지만 이것으로 제가 얻은 3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아버지가 집에 올 때마다 저는 아주 빠르게 파악했어야 합니다. 집중해서 그를 바라보며 어떤 아빠인지 확인했죠. 나랑 놀아주는 행복하고 멀쩡한 아빠인지, 아니면 취하고 무섭고 사나운 아버지인지를요. 아버지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. 이 순간 상대에게 집중하고 파악하는 것을요. 두 번째는 아버지가 정신을 차린 뒤였어요. 다 큰 저는 아버지와 살고 있었죠. 그는 모임에서 돌아온 첫날 저에게 네가 할 일을 구했다고 하셨어요. 다음날 아침 이웃집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셨고,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었죠. 약 10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. 8살에서 10살 사이에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애들이었죠. 문을 여니 아이들이 멈춰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. 제 인생이 변하는 순간이었어요. 전 그들의 아버지가 됐습니다. 큰 형이 됐죠. 할로윈, 크리스마스도 같이 하고 숙제도 같이 했어요. 자아로 가득 찬 젊은 운동선수가 말이에요.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습니다. 저는 이 아이들을 돌봐야만 했어요. 아버지의 음주가 저에게 끼친 또 다른 영향은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켜준 것이었죠. 이 아이들은 저와 같은 두려움을 가졌거든요. 보호 대상이거나 부모를 잃었거나 가둬지거나 희롱당한 아이들입니다.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어떤 심정일지 알고 있었습니다. 공포에 떨고 무서워했습니다. 그것을 토대로 아이들을 공감하고 연결됐죠. 그러니 웃기게도 이 모든 과정 동안 신, 우주, 이 세상 모든 인생이 이 순간을 위해 저를 단련시켜줬어요. 만약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었다면 사람을 파악하지도 못했을 것이고, 이 직장 기회도 얻지 못했을 테며 이 아이들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. 그러니 인생 언젠가에는 이러한 점들은 이어집니다.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요. 그 순간 인생이 바뀌었죠. 우리의 꿈들이 나타날 때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. 아직 아닌데, 준비 안 됐는데, 해본 적 없는데,
어떻게든 배울 겁니다. 저도 제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어요. 사실은 일생의 많은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해 벌어졌다는 겁니다. 이 순간이 저의 순간이 되기 위해서요. 우주의 지혜가 당신을 이끌며 생각지도 못한 어떤 순간을 위해 전부터 도안을 그려오고 있는 겁니다. 저는 계약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일했어요. 이 아이들과 있는 것이 너무 좋았고 마치 저의 집 같아서요. 드디어 제 인생의 뜻을 찾은 겁니다.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요. 많은 사람들의 실수는 행복을 미룬다는 것입니다. 미래의 어느 도착점까지 미루며 행복을 기다린다는 점이죠.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에 큰 집을 지어도 당신의 사람들과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은 집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. 스스로를 사랑하세요. 두 번째로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.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. 내가 지금 즐긴다면 내 열정들을 다 잃을 것 같아. 쉬지 말자. 이게 나를 열정적이게 만들어. 이것들은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. 당신이 승리의 순간을 축하하며 즐기지 않으면 그 순간의 뇌에 도파민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. 번아웃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고요. 삶을 즐기거나 축하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. 열심히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. 과거에 저 또한 말이죠. 한 번은 집을 짓고 있었는데 아주 비참했습니다. 저는 꿈의 집을 짓고 있었어요. 내부에 사람들이 공사 중이었는데 저는 사업 때문에 화가 난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. 노동자들은 멋진 라틴계 사람들이었는데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며 즐기면서 집을 짓고 있더군요. 그 순간 행복을 기준으로 삶을 비교한다면 그들이 저를 완전히 이긴 겁니다. 제가 겉으로는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.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. 웃기게도 건물을 세우는 남자는 비참했고 그 집을 짓는 라틴계 노동자들은 행복했습니다. 저는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. 너무 부끄러운 것은 당시 저에게 부족했던 것은 감사함이었습니다. 저는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감사함이 없었어요. 살아있어서 감사하며 산들 바람에도 고마운 듯이 인생의 아름다운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한 말이죠. 더욱 구체적으로 감사할수록 더 큰 복리의 효과가 당신에게 일어날 겁니다. 행복에 넘쳐 사는 동시에 더 나은 달성을 위해 원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.